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시드니는 이제 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참 따뜻하고 푸른 이파리와 알록달록한 꽃도 볼 수 있네요. 날씨 예보를 보면은 며칠간 20도를 넘는 맑은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락다운이라는 거죠. 조금 우울한데요. 오늘은 글래디스 베르지클리안 NSW 주총리가 희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사례 수가 적고 예방접종이 많은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이 먼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NSW주 신규 감염은 1,220명이었고 8명의 추가 사망자가 보고됐는데요. 여전히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은 건강조언에 달려있다고 베르지클리안 주총리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2차 백신 접종 완료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는데요. NSW주 최고보건 책임자인 캐리 첸트 박사는 백신 후 면역력을 갖추는데 2, 3주가 걸리는데 이 요인이 락다운 해제 날짜를 설정할 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르지클리안 주총리는 락다운 해제를 알리는 지표로 백신 2차 접종 완료 목표 70%와 80%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센트럴 코스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격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22건의 사례가 보고됐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뉴사우스 웨일즈주 전역의 간호사들은 10월에 최악의 달이 될 것이라는 주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인력 충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최적의 환자 치료를 보장할 수 없다며 베르지클리안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재 병원에는 1,071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고 이 중 177명은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NSW주는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중환자실에 1,550개의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서지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드니 병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상당한 속도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실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코비드-19 환자 급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최악의 달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하루 1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까지 치솟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요. 새로운 모델링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에 시드니 우려 지역에서 감염이 하루 2,000건 이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초에 가장 많은 수의 중환자실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총리는 밝혔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200명에서 3,900명이 입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NSW 주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 시스템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염병 소아과 의사인 로버트 부이 교수는 증가하는 수요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이 교수는 시스템이 대처할 수 있으며 물론 추가 도움을 제공하고 연합 의료 전문가를 데려오고 필요한 경우 다른 주에서 필요한 인력을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확실히 한계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이고 필요한 휴일을 갖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것이고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0월 중순과 하반기에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이 걱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는데요. 부이 교수는 간호사들은 극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한계에 다다랐지만 18개월 동안 역량이 축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계에서 가능한 최고의 집중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느 나라도 우리만큼 잘할 수 없다며 우리는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간호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퇴직했거나 최근에 졸업한 간호사들도 데려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든든하네요. 부디 의료체계 붕괴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또한 희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특정 시드니 교외 지역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단 몇 주 안에 술집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먼저 몇몇 지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시범 운영할 목적으로 제한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서비스 NSW 앱에 연결된 백신 여권 기술이 아직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코비드19 예방 접종 증명서가 수백 달러에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죠. 암호화된 메시지 앱인 텔레그램의 한 사용자는
자신이 비트코인으로 $500의 위조 코비드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실제에 가까운 더미 버전의 문서를 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불법 판매를 인지하고 있고 다크 웹상에서 정기적으로 선제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기성 문서를 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한데요.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았지만 메디케어 익스프레스 플러스 앱을 속여 백신 증명서를 생성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현재 코비드19 예방 접종 증명서에는 움직이는 문장에 반짝이는 효과 및 시계를 포함한 사기 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이 모두 자신의 가짜 인증서에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정말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10월 초에 시험 사용된 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는 건데요. 펍은 예방 접종률이 높고 코비드19 사례가 적은 지역에서만 처음 문을 열 것이라고 합니다. 10월에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혜택의 또 다른 사항으로는 미용실과 이발소의 재오픈과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니 서부와 남서부는 이 시험 기간에는 혜택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며 기술이 더 널리 보급되기 전에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디에서 먼저 펍이 재오픈될까 궁금하시죠? 이는 현재 6건의 활성 사례가 있고 주민의 81.2%가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받은 모스만과 같은 교외 지역에서 일찍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비슷한 지역으로는 노스 시드니로 현재 12명의 활성 사례가 있고 72.9%의 사람들이 첫 예방 접종을 마쳤습니다. 헌터스일에는 21건의 사례가 있고 1회 접종을 받은 사람은 77.5%며 쿠링가이는 24건으로 86.9%의 사람들이 첫 번째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지역을 먼저 락다운을 해제하면 시드니의 다양한 교회 사람들이 더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NSW 야당 대표인 크리스 맨스는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버닝스에서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남서부 소재의 버닝스는 문이 닫혀 있지만 그 외 나머지 광역 시드니에서는 버닝스가 다시 문을 열었죠. 그런가 하면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신속한 항원 테스트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확대될 예정이라는 건데요. 이 기술은 집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15분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대 3일을 기다려야 하는 현재 PCR 검사 시스템과 비교가 되는데요. 이 신속 항원 키트가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널리 보급된다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가정용 테스트 키트는 현재 영국과 미국, 유럽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이것이 절대적인 국가가 생각하는 방향이라며 호주의 의료규제기관인 TGA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가정검사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ACT주에서는 19명의 신규 감염이 보고됐고 빅토리아주에서는 246명이 추가 신규 감염됐습니다. 또한 퀸즐랜드주에서는 새로운 지역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호주 코로나 상황과 이모저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